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UFC 250 마지막 파이널리 일리아 토프리아가 일리네어에 가입할 수 있으신가? 저스틴 게이츠가 과연 게이츠 아니하고 타이틀을 진짜 목에 두르고 은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경기 대박 스토 대박 매치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재밌게 봤고, 일리아는 일리아대로 약속을 지켰어요. 어떤 약속을 지킨 것이냐. 일리아 레슬링 안 한다 했거든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예, 그게 화근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슬링 안 한다 해가지고 진짜 레슬링 안 하고 복싱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연막인 것 같죠. 자기가 또 게이츠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그러니까 게이츠를 과소평가해가지고 내가 레슬링을 안 하겠다 너한테, 대신 나는 펀치로만 이렇게 타격으로만 해서 너 1라운드에 보낼 거니까 레슬링 안 할까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라, 저는 일리아가 레슬링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패더급하고는 틀려. 지금 체급 차이가 엄청나요. 일리아가 그냥 둘이 페이스오프 했었을 때만 글러브 터치 할 때 1라운드 시작 전에 보더라도 체급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서 레슬링을 했었을 때 본인한테 리스크가 더 많아요. 예. 거기서 레슬링에서 다 털려가지고 본인보다 체급이 리게임 훨씬 된 상대 선수를 가지고 완력으로 다 털면은 펀치할 스태미너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레슬링 베이스 하다가 타격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맨날, 내가 타격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게 육각형인 선수인데 모두가, 일리아는 뭐 레슬링 수비도 되고, 공격도 되고, 그 다음에 타격 이제 수비도 되고 공격도 되는 선수지만, 내가 스탯을 타격 쪽으로 쭉 올리면은 레슬링 이런 걸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리듬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감각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스킬셋을 잃어버리게 돼요. MMA로 들어갔었을 때. 내가 레슬링 단일 경기로만 하면 틀리죠. 근데 이 MMA로 내가 타격 베이스를 잡고 계속 타격 머슬 메모리를 한 4, 5년을 내가 입력해놨어. 그러면 예전에 내가 레슬링 선수였어도, 대학교 때까지 선출이었어도, 한 15년을 내가 레슬링을 쭉 해왔다 하더라도 그게 약간 잊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리아 토프리아가 이게 자기가 레슬링 쓸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레슬링 내가 안 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일리아는 그냥 일리아대로 플레이를 했어요. 예. 근데 좀 더 몸을 수비적이게 웅크렸더라고요. 내가 안 맞고 최대한 상대한테 좁게 들어가서 거기서 내 포켓 안에서 상대를 조지겠다라는 느낌이고, 저스틴 게이츠만의 그 변칙적인 리듬 있잖아요. 아마 일리아도 처음 봤었을 거예요. 그런 변칙적인 리듬에 있어서. 그래서 진짜 막 갑자기 숙였다가 하이킥 들어오고, 숙였다가 오버핸드 들어오고, 숙였다가 하이킥 들어왔는데 회수해가지고 스탠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엎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라운드 때는 굉장히 일리아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고 필요 없는 공격을 안 하고 그냥 수비 자세로만 있었어요. 최대한 내가 카디오로 아꼈다가 한 방 한 방을 크게 낼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상대한테 뚜벅뚜벅 걸어가고, 게이츠는 계속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게이츠는 거기서 하이 하나 올려주고 로우 하나 넣어주고 잽 넣어주고. 근데 잽이 하나씩 들어가요. 왜냐면 일리아가 진짜 라이트급에서 너무 쇼츠하니까, 너무 짧은 애니까. 그래서 거기서 잽 넣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일리아도 그냥 가볍게 로우 하나 넣어주고, 그러면서 스멀스멀 그냥 탐색전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일리아의 약속 시간이 끝났죠. 일리아가 2분 안에 재운다 했나? 1라운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1라운드, 자기가 좀 이제 몰다가 계속 이제 게이츠가 스텝으로 잘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한 번씩 승부를 걸어야 후훅 들어가서 막 바디 치고, 펀치 넣고, 우두두두 치고, 또 들어가서 펀치 넣고, 우두두 치고. 근데 게이츠도 놀래요. 예. 막 게이츠가 데미지를 입고 막 이렇게 그로기가 오진 않는데 놀래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막 게이츠도 굉장히 경계하고, 왜 아직 라운드 초반이고 아직 상대 경기 플랜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뒷중심 쓰고 일리아 토프리아는 완전 몸을 진짜 수비형 복서처럼 하고 메이웨더처럼 완전 감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킥도 못 날리거든요. 몸 중심 자체, 밸런스 자체가. 그래서 그냥 나의 펀치로 보내겠다라는 게 읽혀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이미 연막하고 기만한 게, 나는 그때부터 뭔가 불길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게이츠한테 레슬링 안 섞는다라고 했었을 때 게이츠는 그거 믿었을 거예요. 이제 진짜 레슬링 안 섞을라나 보다. 근데 그거를 말 안 하고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틀린 게, 게이츠는 절대 레슬링 안 나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타격에만 준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있었으면, 얘가 이번에는 갑자기 변칙적인 레슬링을 나한테 들고 왔었을까? 왜 어릴 때부터 레슬링 베이스인데? 이러면은 얘가 신경 쓸 것도 많고 좀 더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 요소를 하나 제거해주고 어드밴티지를 줬다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일리아 토프리아가 너무 얕봤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여태까지 자기가 라이트급 선수들을 너무 쉽게 재웠으니까. 누구냐? 맥스 할로웨이 진짜 레전더리인데
그냥 잠재웠지. 사루키안 잠재웠지. 근데 저스틴 게이츠는 또 틀리거든요. 왜냐면 산전수전 다 겪어내고 또 그들만의 리듬과는 완전 틀려요. 자기도 스파링 상대로 이런 리듬은 처음 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1라운드 때 좀 조급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1라운드는 저스틴 게이츠가 아예 가져갔어요. 또 1라운드 때 뭐가 잘못 맞았는데 커팅이 일어나면서 오른쪽 눈이 아예 시야가 가려졌었어요. 그러면서 그 피를 이렇게 닦으면서 보더라고요. 하고 또 일리아 토프리아의 이런 커팅이 본인 자존심에도 저는 커팅이 났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항상 이길 때 얼굴 깨끗하게 이제 이겼는데 모처럼 경기하는데 내 커팅이 났네 하면서 뭔가 페이스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전 분명히 말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라운드 때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대한테 맞더라도 그냥 들어가서 내가 맞고 들어가서 그냥 내 포켓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바디 치고 어퍼 올리고 해가지고 어퍼는 안 올라가요. 클린치를 하다가 잘해놓고 또 거기서 같이 어퍼를 게이츠가 넣기 때문에 아예 더티복싱에서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데 거기서의 임팩트는 체력이 있었을 때 일리아 토프리아가 좀 더 우월했었어요. 그래서 일리아 토프리아가 바디를 와다다다 이제 왼손 오른손 이제 콤비네이션을 주니까 게이츠가 거기서 데미지를 입었죠. 그래서 풀마운트를 타게 되고 일리아 토프리아 거기서 보내려고 하면서 카디오를 많이 썼어요. 거기서 보냈으면 일리아 토프리아의 흐름인데 못 보내니까 이제 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서브미션도 걸어보고 안바도 걸어보고 안바 안 되니까 크로스픽스도 걸어가지고 뭐 해보고 초크도 뭐 길로틴도 걸어보고 안 되니까 말린 거야. 그러고 이제 라운드 2라운드 끝나기 한 30초 남았을 때는 일리아도 아예 이제 번아웃 와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크로스픽스로 잡아만 놓고 그냥 쉬더라고요. 그래서 3라운드 되니까 기어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냥 거기서 보낼 줄 알았는데 안 보내니까. 근데 게이츠는 이미 바디 데미지 회복했네? 커팅이 나가지고 아예 안아골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눈두덩이 같은 게 맞아 부어오르면은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아예 시야를 가린다거나 이게 더 데미지가 있게 되고 이게 부어오르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 바디 같은 경우는 또 보이지도 않고 상대한테 뭔가 피가 흐르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포커페이스 하기도 좋고 하는 상황에서 게이츠의 좀 더 이제 흐름으로 탄 거죠. 그래서 게이츠의 잽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게이츠의 클린치 상황에서 더티복싱이라든지 이럴 때 더 게이츠가 이득을 많이 내는 거예요. 데미지도 많이 주고. 그래서 게이츠의 오버핸드, 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하나씩 들어가면서 일리아 토프리아도 너무 일리아 토프리아 안 그래도 작은데 더 작게 느껴지고 얼굴 너무 피떡돼 있고 그래서 일리아 토프리아도 3라운드 때 막 기어 올려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번아웃 와가지고 4, 5라운드 때 안배에서 써야 될 체력 없어갖고 계속 또 그냥 수비 형태로 또 기모으고 있고 그게 이제 4라운드까지 지속됐어요. 아니 3라운드까지 지속됐어요. 4라운드 때도 거의 제대로 걸어서 못 가요. 그래서 와 이거 일리아 토프리아가 내가 볼 땐 너무 자만했다 진짜. 인스타그램에 경기도 하기 전에 1승 올려놓고 할 때부터 레슬링 안 쓴다는 그런 자만일 때부터 왜냐면 여태까지 무패 달리던 선수들 레거시였던 선수들 자만하다 다 뒤졌단 말이에요. 아데사냐 자만하다가 갔고 앤더슨 실바 자만하다 갔고 다 자만하다 갔어요. 무패 깨졌을 때 다 자만하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일리아 토프리아도 지금 자만해버리네. 그래가지고 이 상황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리아 토프리아도 뭐 4, 5라운드까지 요 근래 경기를 안 해봤는데 그런 감각이라든지 있겠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미 말렸다는 거 알아요. 하고 또 아나가 계속 부어올라가지고 이게 시야가 안 보여. 막 어퍼를 넣었는데 허공에다 넣고 오버핸드 넣었는데 아예 전혀 거리에 닿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레슬링으로 이미 이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 피떡대고 이제 한 번만 스치면 갈 것 같은 상황에서 레슬링으로 이제 살기 위한 생존 레슬링 전략 잡았는데 이미 탄력, 폭발력 안 나오지. 완력, 체력 다 털려있지 않은데 내가 테이크다운 들어가 이유 0.5배속으로 하는데 게이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수비해내고 또 본인 거리 나오고 거기서 이미 말려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기도 이제 클린치 상황이나 이제 레슬링으로 해서 테이크다운을 눌러놓고 보이는 상황에서 때려야겠다 했는데 이미 그때는 체력이 이제 쓸쓸 체력도 없고 이미 게이츠도 다 읽었고 테이크다운 이제는 들어오겠다. 살기 위한 테이크다운 들어오겠다 하니까 이미 게이츠가 다 수비해내보고 디펜싱 해내버리고 거기서 또 아니면 더티복싱 해야겠다. 더티복싱 하는데 안 먹혀. 이미 얘 뭐 나올 줄 알거든. 거기서 막 니킥이 안 올라가거든.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어퍼하고 바디밖에 못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석에 이미 이제 한계점이라든지 루틴이 이제 다 읽히면서 게이츠는 이제 표정이 좋고 게이츠도 물론 힘들죠. 4라운드까지 갔는데 진짜 챔피언 라운드까지 갔는데 근데 더 여유 있고 진짜 피 한 방울 안 흘리는데 일리아 토프리아는 진짜 양쪽 아나 다 함몰되고 그래서 4라운드도 어찌저찌 생존으로 살았어요.
생존으로 살아서 4라운드 이제 걸어가서 앉지도 못해. 의자가 안 보여. 안아골 좁아가지고. 그래서 레프리가 앉혀주고 거기서 이제 닥터스탑으로 이미 경기가 끝나더라고. 그래서 야, 나는 일리아 토프리아가 겸손했으면 난 이 경기 잡았다라고 보는데 겸손하지 않고 처음에 던졌던 진짜 그런 도발적인 멘트, 나 레슬링 안 쓸게, 이런 자비들이 저는 이 일리아 토프리아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뭐 사람들은 또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일리아 토프리아가 뭐 이혼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이런 엘리트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스포츠 슈퍼스타들은 물론 트레이닝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영향, 이런 또 외적인 거에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관리가 안 되면 이것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이미 회복됐고 이미 충분하게 파이트 캠프를 잘 준비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과학적이게 접근하거든요, 일리아 토프리아가. 근데 일리아 토프리아가 이 경기를 임하는 자세, 마인드셋, 그리고 너무 거만 떨고 상대를 너무 얕봤다는 거, 그리고 상대한테 그런 거, 진짜 레슬링 안 하겠다라는 뭐 이런 진짜 약속 같은 거, 나는 이런 게 분명 트리거 될 거라고 나 혼자 생각했어. 그래서 진짜 이거 컨텐츠 풀기 전에, 이 경기 있기 일주일 전에 승패 예측할 때 전 게이치한테 걸라 그랬거든요. 이 게이치한테 건다고 좀 뭔가 이거 불안해 보입니다 라고 이제 확정형 아니더라도 이런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복사 붙여놓기가 되대? 그래가지고 참 진짜 야, UFC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구나 하고, 또 게이츠는 맥스 알로이한테는 져, 사루키아나한테는 진짜 강아지같이 져. 근데 토프리아한테 또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MMA라는 게 정말 상성이라는 게 있구나. 얘한테는 죽어도 못 이기는데 얘한테는 죽어도 이기고, 항상 이런 뭔가 막 술래잡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또 일리아 토프리아가 지금 무패였잖아요. 진짜 하빕, 존 존스 이런 레거시 파이트, 그리고 자, 코너 맥그리거 같은 흥행을 달리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명품 시계, 저 뭐야, 롤렉스보다 더 비싼 시계 뭐죠? 그 시계에서 뭐야, 지금 메인 모델로 지금 있잖아요. 그 정도인데 주가가 너무 아까워요. 저는 이길 수 있었다고 봐요. 예, 진짜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너무 있었다라고 봤는데 너무 자만했어. 자기는 그 2라운드 때 그냥 이렇게 두드리면은 게이츠가 갈 줄 알았나 봐. 근데 그건 패저급일 때 말이고, 여긴 지금 라이트급이거든요. 훨씬 지금 또 보니까 체급 차이도 많이 나더만. 근데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또 승부를 띄웠다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약속한 게 1라운드 2분 안에 보내기로 했는데 안 보내니까 자기도 지가 이런 말한 언론 플레이에 말린 거거든. 그러니까 2라운드 때 무리수를 둔 거야. 도박 건 거야. 3, 4, 5라운드 때 운영할 체력은 없어 하고, 또 경기 플랜도 없어. 예. 레슬링 쓰려고 하니까 너무 늦었어. 쓰기에는 체력도 안 돼. 힘도 다 털렸어. 그러니까 뭘 할 거냔 말이에요. 뭐 얻어맞는 거밖에 없지. 그래서 진짜 그냥 서 있기도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그 일리아 토프리아가 더군다나 작은데 너무 작게 보여서 진짜 찾아가서 백악관 찾아가갖고 진짜 껴안아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와, 일리아 토프리아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 그리고 진짜 일리아 토프리아 너무 후회할 것이다. 본인의 이런 자만과 겸손하지 못한 거에 있어서 이렇게 무너진 것과 본인의 진짜 누구도 쓸 수 없는 역사를 쓰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무너졌던 것에 최선을 다하고 마인드셋 진짜 제대로 먹고 진짜 전쟁에 나간다는 느낌이고 싸운다는 느낌이었으면은 난 후회가 적었다라고 봐. 근데 여기서 본인이 진짜 게이치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얕보고 그냥 이길 것처럼 생각하고, 게이치한테 레슬링 안 쓴다 이런 진짜 약속 넣어주고 하면서 나는 게이치를 역으로 배려해주고 봉사해주고 있다는 게, 나는 이게 파이터로서의 자세가 잘못됐다 생각했고, 이 진짜 엔실 길을 걷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완전 탑고점 찍다 한번 이렇게 지잖아요. 다시 그 탑고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일리아 토프리아는 져본 적이 없거든. 이번에 처음 져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악몽과 이거에 대한 딜레마로 굉장히 시달릴 것이며, 내가 이기는 법을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UFC를 쭉 보면요, 진짜 앤더슨 실발도 개 거만 떨다가 와이드먼한테 졌었을 때, 그때 지고 훅 떨어졌고, 아데사냐도 개 거만 떨다가 한번 졌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라오질 못해. 예, 와이드먼도 거기서 못 올라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슈퍼스타들 그리고 다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계속 만년 이기는 것 같으니까, 계속 만년 타이틀 방어 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도 겸손하고 이제 집중하고 이제 안정적인 경기 플레이하고, 나도 이제 어차피 다 파야 되는데, 상대들한테 비디오 분석 다 됐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이제 좀 더 쥐어짤 수 있고 좀 더 혼돈을 줄 수 있고 여기서의 변칙을 뭐 줄 수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직은 내가 이걸로 우려먹을 수 있겠구나, 나는 일리아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진짜 코너 맥그리거도 거만 떨고 배불러지니까 거기서 나락 떨어졌잖아요. 다 마찬가지. 수순이 거의 비슷해요. 슈퍼스타들 이제 궤도 떨어진 거. 근데 한 번 그렇게 떨어지면 올라간 선수가 열에 둘밖에 없어요. 8명 거기서 이제 수직하락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코너 맥거리거도 지금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예. 계속 겉돌고 있고. 앤더슨 실바 그렇게 해서 비운으로 안 좋게 마무리하고. 그니까 하빕이 말년에 자기 어차피 전력 분석 다 파괴됐고 라이트급에 진짜 옛날 라이트급 같이 큰 애들 계속 들어오고 감량 이빠이 해가지고 감량폭 엄청 넓은 애들 이빠이 해가지고 피지컬한 애들 엄청 오고 자기 계속 경기할 때마다 비디오 분석되고 이제 더 이상 본인도 어떤 변칙적인 거라든지 추가된 것들이 없으면은 다음 타이틀 방어할 때 크게 본인이 안정적이게 방어할 수 있다는 것과 또 본인 스트레스 압박 이런 것들을 이기기 힘들 거야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하빕도 박수 칠 때 딱 떠나버린 게 본인이 21승 무패할 보장하기가 힘들거든요. 계속 방어하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냥 도전자들이 유리한 게 비디오 분석이라든지 파괴가 잘 된단 말이에요. 계속 단점들이 노출될 것이고 이 사람도 어찌됐든 그거에 대해서 중압감이랑 스트레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계속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왕관을 쥐고 있는 사람하고 가벼운 마음에서 도전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런 이치가 있다. 그래서 하빕이 그때 뭔가 부모님 핑계와 동기부여가 없고 또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 아버지가 코로나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다 보니 내가 뭔가 이렇게 이런 동기부여가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면서 멋있는 어떤 명분으로 은퇴를 했지만은 전 그 은퇴 속에 또 다른 의미는 더 이상 본인이 타이틀을 유지할 자신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럴 만한 확률적으로 전 적다라고 전 느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빕이 아름다운 게 박수 칠 때 딱 떠나가지고 진짜 하빕은 지금까지 박수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이 무패로 끝났으니까 커리어가. 근데 일리아는 너무 아까워요.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번 경기 재밌게도 봤지만은 또 이게 격투기의 묘미지만 너무 아쉽다. 진짜 하빕에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고 진짜 웰터도 잡나? 이렇게 해서 라이트급 다 평정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일리아는 이 검 안에서 본인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나? 이번 경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250이 백악관에 기다리고 고대하고 하던 이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댓글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